안녕하십니까.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. 이번 주에 중국과 홍콩 증시 어떤 주요 일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죠. 자,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 예정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.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수출입 지표, 그리고 물가 지표 이렇게 좀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나올 예정인데요. 사실 4월의 지표가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. 그래서 5월에도 사실 좀 4월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겠냐, 그리고 반등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은 많았는데 사실 별로 지금 상황에서 너무 낙관하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중국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많이 좀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사실 조금 두렵게 좀 무섭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트립닷컴과 니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5월 이제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뭐 3월, 4월 나왔던 지표들, 데이터들이 그래도 좀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것들이 그래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지만 니오가 조금 걱정이에요. 우선 전기차 중에서도 5월 판매량을 쭉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니오나 샤오펑 같은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. 거의 1만 대도 못 파는 그런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니오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도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것들도 어떻게 애플 밸류 체인의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주제는 제가 냉탕과 온탕 사이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사실 뭐 냉탕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요. 온탕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부분에서 온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시죠. 중국과 홍콩 증시 냉탕과 온탕 사이라고 계속 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.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중국 증시가 온탕이다라고 느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지금 흐름이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글로벌 주요 지수의 등락률을 제가 좀 한번 쭉 또 다시 한번 순위를 매겨봤을 때 역시나 중국, 홍콩 주요 지수들이 뒤쪽을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이시죠? 되게 앞쪽에는 코스닥과 코스피, 뭐 니케이, 나스닥 지수 다 꾸준히 YTD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선방을 한 반면에 중국 증시, 홍콩 증시에서는 좀 흐름이 안 좋았다. 특히나 좀 홍콩 쪽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너무 좀 힘드신 것 같아요. 저도 좀 보면서 많이 힘든데 굉장히 좀 보기 힘들다. 왜냐면 이렇게 다른 증시들이 좋은 반면에 너무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같이 좀 이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라고 보실 건데요. 자,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중국, 홍콩 증시의 주요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죠. YTD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과창판 지수가 좀 상승 우위입니다. 제가 한 4월 중순쯤에 너무 수급 쏠림 현상 심해서 과창판 지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YTD 기준으로 거의 20%였거든요. 많이 조정받았어요. 그래도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선 항생테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흐름입니다. 근데 일주일 기준으로 지난주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생테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올랐던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한 거기도 해요. 그리고 어쨌든 과창 50 지수 그리고 뭐 심천 성분 지수 이런 좀 기술주들의 흐름들도 어쨌든 지난주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위안화 약세 압력도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. 7 위안은 이미 넘어섰고요. 지금 거의 보시면 작년 코로나 이제 막 다시 한번 재확산 돼서 봉쇄했던 그 수준까지 이미 더 뚫고 올라가서 지금 하반기에 더 이제 7 위안 훨씬 높았던 수준까지도 계속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. 이 이유는 어쨌든 경제 지표, 중국에서 발표하는 4월, 5월 경제 지표의 흐름이 안 좋다라는 게 그냥 위안화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.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위안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는 요소들이 커져가고 있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 흐름도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지금 중국 증시를 사는데 굉장히 주저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 냉탕의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
5월에도 지금 살아나지 않은 중국 제조업의 경기, 뭐 그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라는 점이고요. 그리고 비제조업 같은 뭐 서비스업이나 건축업 뭐 이런 쪽에서도 사실 보시면 이제 고점을 찍고 또 다시 내려오는 모습 때문에 경기가 지금 더 좋아져도 모자라는 판에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부담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4월에도 사실 안 좋았고, 근데 5월에도 지금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야, 지금 리오프닝 되고 나서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것 때문이지? 당연히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. 이 PMI 지수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그림들이 점점 좀 더 커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.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그래서 생산이 다시 좀 더 늘어나야 되고, 거기에 외부 수요가 많아져서 뭐 글로벌 경기도 좋고 중국을 찾는 물건들이 많아져서 이제 수출도 늘어나고, 뭐 여기에 이제 뭐 구매량 같은 것도 점점 늘어나야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, 3월을 가장 크게 이제 그림이 좀 커져간 다음에 4월, 5월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,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림이죠. 더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내수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됐을 때는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면 좀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들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릴레이로 이어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던 뉴스였습니다. 좀 거의 뭐 외교 책사 느낌으로 방문을 했던 머스크 사진 보이시죠? 그리고 그날 같이 머스크도 방문을 해서 좀 많이 묻히긴 했지만 스타벅스 CEO도 이제 중국에 방문해서 중국 스타벅스의 매장을 둘러보고 향후 2025년까지 매장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더 늘리겠다, 2배 가까이 늘리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까지 내세우고, 그래서 여전히 중국 소비 시장을 크게 보고 아직 잠재력이 크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필을 했고요. 그 외에도 이제 6월 들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라든지 LVMH의 CEO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점이, 그래도 계속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 시장에서 좀 민감한 이슈였잖아요. 글로벌 기업들이 다 중국을 안 좋게 보고 떠난다라는 게 좀 발목을 잡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, 그래도 이런 글로벌 CEO들이 그런 탈중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중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영업을 하고 있고 당국의 뭐 협조를 얻고 있고,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훈풍을 불어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사실 아까 홍콩 항생차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데에는 이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미중 회계감사 원활히 진전. 사실 5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회계감사에 문제가 생긴 게 뭐 크게 문제가 생긴 게 한 7개 기업들이 나왔는데, 이런 기업들은 또 나중에 퇴출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중국이 잘 협조해서 우리 감사 원활히 잘 받고 있어,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그래도 미국과 홍콩 증시에서 관련 기업들, 알리바바나 징동 바이두 같은 빅테크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라는 점이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제가 뭐 냉탕과 온탕 사이라고 했지만 사실 냉탕의 기운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이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좀 특정 업종 간의 좀 차별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온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본다면, 역시나 지금 이제 말하기도 조금은 지겹고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중국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정책들입니다.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상무회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전기차 관련해서 구매세 면제를 조금 더 연장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도 됐었고요. 그리고 뭐 이런 전기차 외에도 계속 중국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, 중국을 새롭게 이끌 만한 산업 정책, 부양 정책 중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은 인공지능이고요. 그리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
완화하는 정책들이 각 도시별로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뭐 이제 구매 제한을 조금 더 풀어준다든지 부동산 대출 금리를 조금 더 인하를 해서 이제 부동산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든지는 좀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이미 되는 뉴스다. 조금씩 이제 메시지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세부 내용들이 언제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 과정도 좀 중국과 홍콩 시장에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문제다. 라는 거고요. 그래서 6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좀 마무리될지 동결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다. 뭐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5월 경제지표 반등입니다. 사실 이 앞에 단의 내용들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하루 이틀 바싹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배경은 아닌 거예요. 오히려 안 좋으니까 이런 정책이 더 나오는 건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. 4월, 5월 워낙 안 좋았는데 그런 안 좋았던 거를 배경으로 더 많이 지금 회복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전월 또는 작년보다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안 나왔을 때는 사실 오히려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포기하게끔 만드는 정말 더 실망하게 만드는 지금 가장 되게 예민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경제지표가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반등 또는 예상치보다는 좀 부합하는 부분들은 나와야 할 텐데 사실 좀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낙관하기에는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시장을 다 끌어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섹터 또는 관련 종목 위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완전 전반적인 지수로는 좀 박스권에 갇히겠지만 그 안에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이번 주 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주요한 경제 지표들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좀 예민하게 같이 뉴스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